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오늘은 이인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내용 중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검찰개혁 방안은 지금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에 담긴 그 방안에 대한 비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연설문에 담긴 연설의 분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오신환 대표는 14,511자 중에서요, 검찰개혁 관련은 2,820자, 퍼센티지로 하면 19.4%,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체 연설 분량이 14,854자, 여기서 검찰개혁 관련은 1,749자, 그래서 11.8%, 그러니까 19.4% 대 11.8%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이 절대적으로 적지요, 상대적으로. 왜 그럴까요? 내용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검찰개혁의 의제, 목표, 이거를 뭘로 잡았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오신환 원내대표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이 두 가지가 검찰개혁의 목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른 말 안 합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한 두 가지 검찰개혁의 목표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체, 그것은 뭐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수사권을 경찰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제 말씀 함께 호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한 배경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장 큰 거는 기소권과 수사권, 이 독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다 가져버렸기 때문에 너무 힘이 센 거죠. 이게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탄생한 배경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까지,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능력은 증거 능력으로 재판정에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사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정도의 증거 능력까지 인정하다 보니까 검찰이 당연히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독재정권 시절에는 인권 탄압의 오명을 썼고, 또 정치 권력들이 검찰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불필요한, 그 도구로 검찰을 쓴 오명, 역사,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 권력이 왜 무소불위한 거냐? 왜 이렇게 권력이 비대해진 거냐? 원인 진단이 없었습니다. 그냥 힘이 세다고만 얘기합니다. 검찰에 대한 어떤 그 비위,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기소율, 검사 기소율이 0.1%, 일반 국민은 40% 기소율이. 비교하니까 일반 국민에 비하면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처럼 검사를 묘사해 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는 나쁘다, 검찰은 나쁘다, 그래서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탄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이 현상만 나열한 것, 그것이 전형적인 선전선동의 이 소재를 찾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과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하고 논거에 대해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선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 논거의 시작을요, 촛불혁명에서 찾습니다. 제1차 촛불혁명,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국민주권주의 실현하기 위한 혁명이었다. 근데 이번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 그 명령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명령한다. 제2차 촛불집회, 서초동 여의도에 있는 조국수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제2차 촛불집회라고 명명을 하죠. 그리고 또 이 공수처 설립의 논의가 야당 때부터 있어 왔다. 근데 그 논의를 얘기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독립된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야당이었을 때 강조해왔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공정한 수사처다. 야당 추천 몫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7명 중에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이 거부를 해버리면 추천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공정한 기구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2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얘기는 안 하고, 또 사건의 2000명령권,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세요 하면 보내야 되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검사를 공수처장이 채용해서 대통령한테 제청해가지고 대통령이 또 임명하도록 하는 이런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공수처와 관련해서 기소권,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하는 그런 모델에 근거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면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공수처가 굳이 필요가 없게 된다.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다. 여러분, 경찰의 수사권을 갖고 검사나 판사를 견제할 수 있다. 사법부도 견제할 수 있다. 이런 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제한하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해서 민주당이 했거든요.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별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수사기구를 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오신환, 이인영 안은, 그러면 오신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은 1차 수사권을 갖고, 그렇게 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집중됨으로 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통제권, 수사 지휘권 이런 걸 일부 부여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형사소송 절차와 관련된 기구 개편의 방향과 관련해서 경찰을 중앙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완화하는 것도 얘기했고, 검찰, 중앙경찰, 지방경찰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견제 또 균형 이렇게 되다 보면 사법부에 대한 견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판검사를 얘기해 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늘 민주당에서가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 논거를 상실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되돌려줘서 과도한 검찰권을 분산시키겠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논란에 휩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의제를 잘 다뤄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그래도 그것이 모자라다면 별도의 독립기구가 논의될 필요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화되어 있는 이 권력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이미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전혀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전 자격을 상실한 거 아니냐,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얘기할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인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의 검찰개혁 방안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 하나, 그리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공수처를 통한 검찰 권력의 견제는 공수처를 또 누가 견제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이 비판이 전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비교해 보면 오신환 원내대표의 좀 상세한 입장이 합리적 대안에 좀 더 가깝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검찰 인사의 정치적 독립성에 관련된 대안을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은 점은 향후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연설문의 내용에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부러 언급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검찰개혁 방안이 국민적 합의 속에서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계기가 이 장성철 TV 방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큰 보람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검찰개혁, 검찰 권력의 견제, 그래서 국민주권의 확립, 이를 통한 법치주의의 확보, 여러분 함께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십시오.